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상업 입진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상업 진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과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허프의 확률력 상권 모형,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소매 인력 법칙, 분기점 모형이다. 이번은 다 설명드렸어요. 이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나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뭡니까? A와 B, 즉 두 도시나 두 상점만을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구매 기준이 여러 군데 대도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 발전시킨 게 바로 뭡니까?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허프의 확률 상권 모형 이분 말씀을 좀 드리는데, 허프의 이 모형도 불리는 이름이 아주 다양합니다. 자,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표현인데, 이럴 때 확률 모형이다, 확률 모델이다, 중심지론에 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가장 널리 쓰는 표현이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프는 이제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개성이라든지 소비자의 개성이라든지 소비 행태, 이걸 아주 중시했습니다. 이때 행태는 뭡니까? 행동과 태도, 여기 약자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을 어때 중시했다. 이걸 이론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허프의 모형 자체는 어떤 이제 미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확률로 접근한다 해서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분은 잠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프의 모형 자체는 우리들의 소비하는 모습을 이론화시켰다는 이야기. 그럼 우리들은 자,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먼저 가까운 데서 물건 사는 경향이 있습니까? 멀리 가서 삽니까? 가까운 데서 물건 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걸 이론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 이제 A 상점이 있습니다.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A 상점, B 상점이 있다라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상점, 이 표현을 쇼핑센터, 대형 할인점, 지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 상점입니다.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000제곱미터고요. B 상점의 매장 면적도 5,000제곱미터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상점까지는 10km 떨어져 있고, B 상점까지는 20km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나는 물건 사러 어디를 갈 것인가? 자, 잘 보세요. 허프에 한다면 매장의 면적, 규모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매장의 규모가 같다면 쉽게 이상하세요. 취급하는 품목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물건 사러 가까운 곳으로 합니까? 멀리 갑니까? 가까운 곳으로 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지 이건 A 상점으로 물건 사러 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 상점이 여기는 고객을 요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A 상점이 있고요. 여기에 B 상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000제곱미터 되어 있고,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20,000제곱미터다라는 이야기인데,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정확히 중간점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까지도 10km 떨어져 있고, B까지도 10km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물건 사러 어디로 갈 것인가? A점 거리가 그렇다면 규모가 작은 쪽으로 갑니까? 큰 쪽으로 갑니까? 큰 쪽으로 가겠죠. 왜? 여기는 규모 크다는 이야기는 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규모 큰 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나는 물건 사러 B 상점으로 간다. 그럼 이 경우에 B 상점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고객을 요인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죠? 이게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때 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A 상점이 있고 여기에 B 상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B 상점이 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제 A 상점의 매장 면적은 5,000제곱미터 되어 있고, B 상점의 매장 면적은 20,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다. 그래서 A 상점까지는 10km, B 상점까지는 20km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여기 나는 물건 사러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 이분 살펴봅시다. A 상점과 B 상점의 매장 면적, 매장 규모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취급한 품목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로 쉽게 생각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제 A 상점에서는 상대로 매장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라든지 담배, 맥주 이 같은 편의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비해서 B 상점은 매장 규모가 더 크다는 이야기. 더욱더
다양한 품을 취급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유, 담배, 맥주 이런 편의품뿐만 아니라 냉장고라든지 디지털 TV 이런 선매품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제 여기 내가 단지 우유만 사러 갑니다. 그럼 우유만 사러 갈 때는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A 상점으로 물건 사러 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긴 내가 냉장고 사러 갑니다. 그럼 냉장고는 어디 A 상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뭘 들어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B 상점 가야 되겠지요. B 상점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여긴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 사러 A 상점 갈 수도 있지만 B 상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사례처럼 매장의 규모가 같았다면 거리 합감수를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매장의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두 번째 사례처럼 거리가 같으면 규모 큰 쪽으로 하겠죠. 그러나 이 사례 보니까 거리도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A 상점으로 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B 상점으로 물건 사러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A 상점도 여기는 고객을 요인할 수 있고 B 상점도 여기는 고객을 요인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사실 A 상점은 매장의 규모가 작아서 비교적 취급하는 품목이 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고객을 요인할 수 있는 것이고 B 상점은 비록 거리는 멀어도 매장 규모는 더 크다는 이야기. 그래서 더욱더 다양한 품목을 취급했으니까 고객을 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차례라면 A 상점도 B 상점도 고객을 요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A 상점, B 상점이 고객을 요인했을 때 이런 힘이 어떨 것인가? 요인력이 되겠죠. 요인력. 자, 요인의 힘은 역시 요인한다. 잡아당긴 데서 뉴턴의 중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됩니까?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는데 이때 허프는 크기를 뭘로 보는 겁니까? 매장의 면적이다. 매장의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다른 점이 있지요. 허프는 거리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거리 마찰계수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거리 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2로 가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때 제곱 이 값이 의미한 바가 허프에 나면 거리 마찰계수 또는 공간 마찰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찰은 2로 가정을 많이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로 가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번은요, 출제자가 잘난 척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로 안 하고 다른 걸 바꿔치겠어요. 그래서 그때 문제 오류를 범해버렸죠. 그래서 그때 보기 1번 5까지 모두가 정답 처리된 데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잘난 척 안 합니다, 이제. 그렇죠? 모두가 거리 맞추는 2로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일반적으로 거리 맞춰서는 2로 가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거리 마찰계수를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나타내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한쪽은 비례하고 한쪽은 반비례면 당연히 분모, 분자율 관계가 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식 표현, 자, 요인력은 자, 어떻게 표현됩니까? 거리 마찰계수를 2로 가져간다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거리 제곱분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반드시 우리가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약간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황석구모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뉴턴의 중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요인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라는 이야기예요. 크기다. 그래서 이제 두 모형 모두가 우리는 우리만의 비법 이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여기서는 크기를 뭘로 고려했습니까? 인구수 이걸 고려했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일리한다면 거리 맞춰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허프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크기를 뭘로 고려합니까? 매장의 면적, 매장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곱 이 값이 있죠. 이 제곱 이게 의미한 바가 허프에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거리 마찰계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리 마찰 계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2로 가정하기 때문에 거리의 제곱